왜 미국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월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세금부터 냅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낼 현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들은 팔기 전까지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현금은 거의 없지만 자산 가치는 계속 불어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그들이 수조 원을 소비하는 동안에도 재산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억만장자들의 시스템을 우리의 계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피하며 거대한 부를 구축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은 오늘날 QQQ, QLD, TQQQ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금은 없다면서 어떻게 수천억 원짜리 저택을 사고 거대 기업을 인수하며 끝없이 제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58조 원에 인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처분하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천문학적인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대량 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합니다. 이런 경우 억만장자들은 주식을 파는 대신 은행이나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립니다. 담보는 그들이 가진 주식입니다.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니 세금이 발생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현금은 생겼지만 주식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도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결국 수십조 원을 썼지만 자산은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건 머스크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연봉으로 단 $1를 받고 제프 베조스 역시 상징적인 급여만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재산은 월급이 아니라 지분 자체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를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거대한 규모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억만장자 존 디 록펠러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전기도 자동차도 없던 그 시대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에는 소득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버는 것에 세금을 낸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수입은 관세와 소비세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이 세금은 부자들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무겁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1913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록펠러 같은 초거대 자본이 국가의 권력보다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 이것이 미국 연방소득세의 뼈아픈 시작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부터 단 1센트의 돈이 새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수입과 지출을 센트 단위로 꼼꼼히 기록했고 단 한 푼도 이유 없이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 집착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전해지는 씁쓸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사진사가 록펠러에게 옷이 너무 초라하니 잠시 비켜달라고 했고 어린 록펠러는 잘 차려입은 아이들이 사진에 담기는 동안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참담한 순간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피눈물 나게 다짐했고 수십 년 뒤 미국 정유시장의 약 90%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자리에 오르는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철칙이 있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 통제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모든 유출이 철저한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득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이것을 국가에 내는 의무가 아니라 그저 깎아내야 할 또 하나의 비용으로 봤습니다. 세금을 법적으로 없앨 수는 없었지만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팔지 않으면 됩니다.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구조는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구조를 바이 바로우 다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빌리고 죽는다. 우선 가치가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는 한 거대한 상승분에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므로 당연히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대출 이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죽을 때까지 자산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산을 보유한 채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시점의 자산 가치를 새로운 기준으로 물려받습니다. 막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그 순간 마법처럼 완전히 리셋됩니다. 노동자는 현금을 힘들게 벌어 유리지갑처럼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자산가는 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쉽게 빌립니다. 하나는 소득 중심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중심의 세계입니다. 같은 자본주의라는 하늘 아래 있지만 전혀 다른 문법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우주입니다. 물론 시장이 급락하면 담보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자산이 충분히 크고 우상향이 지속되는 동안 이 구조는 영원히 작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소득 중심의 세계에서 평생 쳇바퀴를 굴릴 것인지 아니면 자산 중심의 세계로 넘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록펠러처럼 정유회사를 독점할 수도 없고 일론 머스크처럼 테슬라의 지분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시스템에 올라탈 수 있는 완벽한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최고의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QQQ입니다. QQQ를 산다는 것은 현대판 록펠러 제국의 지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독점 기업들이 당신을 위해 매일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며 가치를 키웁니다. 당신은 그저 이 자산을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팔지 않는 한 당신의 수익에 세금은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본은 억만장자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합니다. 거대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QLD와 TQQQ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의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억만장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산을 불리는 바로 5단계의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당신이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 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TQQQ를 매수하는 순간 당신은 자본을 빌려 나스닥의 성장에 극대화된 베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억만장자들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불을 폭발시키듯 우리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통해 작은 자본을 억만장자의 규모로 뻥튀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정교한 구조가 모두 록펠러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874년 존 디 록펠러 주니어가 태어났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냉혹한 방식을 심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게 했고 용돈은 심부름을 해야만 겨우 받을 수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장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록펠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쉽게 돈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국이 커지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록펠러 주니어는 아버지와 달리 다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가 만든 냉혹한 자본의 시스템을 종교적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주니어에게 아버지가 만든 시스템은 절대적인 선이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제국의 찬란한 영광보다 먼저 피로 얼룩진 가문의 이름을 구해야 한다는 숙명뿐이었습니다. 당시 록펠러는 수많은 다리로 세상을 올가매는 탐욕스러운 문어로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악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들판에 공짜 먹이를 조금씩 매일 놓아두고 주위에 하루에 울타리 한 칸씩만 조용히 세우다 보면 결국 멍청한 멧돼지들이 스스로 살찐 몸을 이끌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짜 먹이에 익숙해진 멧돼지들은 울타리가 완성될 때까지 자신이 갇히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 잔혹한 법칙이 콜로라도 탄광에서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광부들은 회사가 지어준 낡은 집에서 살았고 장을 보려면 회사 소유의 지정된 가게에만 가야 했습니다. 월급은 회사 전용 화폐인 스크립으로 지급됐고 의료비부터 식비까지 모든 것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913년 9월 록펠러 가문이 지분을 보유한 탄광에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노조 인정, 임금 인상, 사람답게 일할 환경. 하지만 회사는 거부했고 광부 가족들을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허허벌판 텐트촌에는 1200명의 가난한 이민 노동자 가족들이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1914년 4월 주방위군과 회사 측 경비대가 텐트촌을 포위하고 무자비하게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을 피해 구덩이 속으로 숨어든 25명이 참혹하게 숨졌고 그중 11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러들로 학살 사건으로 미국 전역의 분노는 록펠러 가문을 향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조언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침묵하라는 것이었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주니어는 언론 홍보의 창시자 아이비리를 막대한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아이비리는 록펠러 주니어를 탄광 현장으로 본의 광부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의 이미지를 자선가로 세탁하는 치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막대한 주식을 털어 전 세계의 질병을 퇴치하고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압도적인 기부 선언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어제의 탐욕스러운 재벌이 위대한 자선가로 다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주식들은 정말로 록펠러 가문의 손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개인 주머니에서 재단이라는 거대한 금고로 이름만 옮겨졌을 뿐입니다. 주식을 재단에 넘기며 그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세금 면제를 합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통제하는 권력은 이후에도 재단 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고 안의 돈은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선언해 세금을 피했지만 진짜 열쇠는 여전히 자신과 가문이 꽉 쥐고 있는 기가 막힌 구조였습니다. 그는 돈을 뿌려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룰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 돋는 선택이야말로 악명을 안고도 록펠러 가문이 지금까지 지배자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 설계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하나같이 재단을 만들고 패밀리 오피스 뒤로 숨어버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자본, 영생하는 부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자비한 자본의 질서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룰을 철저히 깨닫고 이용해야 합니다. 록펠러가 광부들을 평생 가난의 울타리에 가두었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현금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삶은 광부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갉아먹고 세금이 성장을 짓누릅니다. 이 굴레를 깨부수려면 당신도 자산의 세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QQQ는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이며 매일 전 세계의 천재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QLD와 TQQQ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은 타인의 돈을 지렛대 삼아 자신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합니다. TQQQ가 위험하다고 언론은 매일 떠들지만 진정한 위험은 평생토록 남을 위해 일하며 내 자산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것입니다. TQQQ의 큰 변동성은 당신의 작은 자본이 억만장자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속도 에너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쥐고 있는 소비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산을 보유한 자본가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고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시장이 폭락해도 당신의 담보 가치를 믿으십시오. 록펠러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절대 지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쥐고 가는 자만이 세금을 피하고 복리의 기적을 독차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룰을 만든 자들이 계속 불을 독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 강력한 룰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낡은 장부에는 이제 소비가 아니라 자산의 증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영생하는 제국을 오늘부터 당장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